영어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언어는 필요 없어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대학가에서는 이런 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언어인 영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현대언어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같은 전통적인 외국어 수업의 수강생은 매년 2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학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학생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UCLA, 하버드, 옥스퍼드와 같은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앞다투어 한글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한류의 영향이라고만 하기에는 이 현상이 너무나 특별해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그들은 갑자기 한글에 주목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CLA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는 에밀리 브룩스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된 것은 제 지도 교수님이신 티모시 탱거리 교수님 덕분인데요. 교수님은 1990년대부터 한글을 연구해 오신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이십니다. 사실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한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우연히 교양 수업을 고르다가 탱거리 교수님의 동아시아 문자의 이해 수업을 듣게 되었죠. 당시 저는 중국어를 조금 배우고 있었는데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아시아 문자 전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수업 첫날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칠판에 한글을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저도 모르게 한글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이 24개의 기본 글자만 배우고 나니 마치 퍼즐을 맞추듯 글자를 만들 수 있었어요. 2시간 만에 사랑, 행복, 미래 같은 단어들을 읽고 쓸 수 있게 된 거죠. 영어를 쓰는 우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마치 마법을 배우는 것 같다며 감탄했고, 또 다른 학생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복도에서 한글로 자기 이름을 써보며 즐거워했습니다. 혹시 요즘 미국 대학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정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현대언어협회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외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수는 지난 5년 사이에 무려 16.6%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영어와 함께 서양의 주요 언어였던 스페인어와 불어, 라틴어를 배우려는 학생 수는 20% 이상 줄었고 독일어를 배우려는 학생 수는 33%나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홀로 수강생 수가 폭증한 언어 과목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한글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어 수업이 정원을 채우지 못할 지경인 가운데 한글 수업만 수강생 수가 38% 이상 폭증하며 수업을 진행할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분주한 상황입니다. UCLA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수 대학들이 앞다투어 한글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미국 캔자스 대학의 경우에는 한글 강좌 등록자 수가 10년 사이에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국의 뉴몰든 지역을 보시면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유럽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인데요. 지난해 6월 문을 연 한글학교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한국계가 아닌 영국 학생들까지 한글을 제2외국어로 선택하면서 입학, 대기자 명단이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영국의 정규 학교들에서도 방과 후 한글 수업을 개설하는 곳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할 정도라고 하네요. 현지 교육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단순한 한류 열풍을 넘어선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옥스포드 대학에서는 왜 이토록 많은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려 하는지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에서 그것도 젊은 대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한다니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탱거리 교수님은 30년 넘게 한글을 연구해 오신 분이십니다. 1999년에는 민족주의와 한국의 정체성 구축이라는 책을 출간하셨고 그 당시 UCLA의 한글학과를 신설하자는 제안을 처음으로 하신 분이기도 하죠. 1990년대 후반 한국의 위상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제가 처음 한글을 배웠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다른 아시아 문자들처럼 한글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중국어만 해도 최소 3,000자의 한자를 알아야 하고 전문적인 글을 읽으려면 15,000자 이상을 외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본어도 히라가나, 가타카나의 한자까지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한글의 기본 자음 14개와 기본 모음 10개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것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수업이 끝날 무렵에는 정말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치 마법 같았죠. 최근 교수님께서는 미래학자 마이크 윌 씨와의 온라인 대담에서 정말 흥미로운 예측을 하셨어요. 10년 후에는 한글을 공용문자로 채택하는 나라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디지털 시대에서 한글이 가진 강점을 강조하셨는데요. 제가 특히 놀랐던 것은 휴대폰 자판이었어요. 한글 자판은 단 3개의 기본 요소만으로 모든 모음을 표현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면 너무 단순해서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점 하나와 선 2개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자판은 다른 언어들의 복잡한 입력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직관적이고 효율적이랍니다. 이 자판의 우수성은 국제대회에서도 입증되었어요. 국제 문자 메시지 대회에서 한국 청소년들이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는데 초당 8타 이상을 치는 놀라운 속도를 보여주었답니다. 이를 지켜본 외국 관람객들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2010년 런던 국제 문자 메시지 대회가 열린 로열 알버트 홀은 전 세계 23개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의 긴장감으로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 대표팀은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지난 대회 우승자인 제임스 윌슨이 다시 한번 출전했기 때문이죠. 제임스는 1분에 160단어를 입력할 수 있는 실력자였고 모두가 그의 우승을 점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대표로 참가한 17세 김민지 학생이 보여준 놀라운 기록. 그녀는 1분당 평균 187단어를 입력하며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타가 단 한 글자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작은 휴대폰으로 어떻게 저렇게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건지. 대회에 참석했던 구글의 개발자 마이클 브라운은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비결은 바로 한글 자판이었습니다. 영어 자판은 26개의 알파벳을 하나씩 눌러야 하고 중국어는 수천 개의 한자를 입력하기 위해 복잡한 입력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본어 역시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오가며 입력해야 하죠. 하지만 한글 자판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단 몇 개의 기본 키로 모든 글자를 표현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점 하나와 짧은 선 2개. 이 3가지 기본 요소만으로 모든 모음을 만들어낼 수 있죠. 마치 레고 블록처럼 간단한 요소들을 조합해 복잡한 글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자판의 배열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음과 모음을 엄지손가락이 쉽게 닿는 위치에 배치했고 자주 쓰이는 조합을 고려해 키를 배열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의 움직임이 최소화되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타자를 칠 수 있죠. 게다가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규칙이 명확해서 입력하는 동안 실수할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자판을 보면서 입력할 필요도 없이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정확한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글의 혁신성입니다. 대회장에 있던 IT 기업들은 즉시 주목했습니다. 애플의 수석 개발자 팀 쿡은 그 자리에서 한글 입력 시스템 연구팀 구성을 본사에 건의했고 구글은 일주일 후 한글 자판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키보드에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단순함이 오히려 혁신이었던 거죠. 애플의 UI 디자이너 사라 존슨의 말입니다. 실제로 한글의 디지털 혁신성은 이미 수백 년 전 한글이 만들어질 때부터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글자를 만드는 원리는 마치 현대 컴퓨터의 디지털 코딩과도 닮아있죠. 한글의 이런 특성은 스마트폰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세계적인 IT 전문지 테크리뷰는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작은 화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고 직관적인 구조 덕분에 인공지능이 처리하기에도 최적화되어 있다는 분석이었죠. 특히 스마트폰의 한글 자판은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 사례가 되었습니다. 처음 한글 자판을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작동할까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 그 효율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한글 자판의 배열이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세계적인 UX 디자이너 마크 존슨의 말입니다. 2010년 런던 대회 이후 한글의 디지털 혁신성은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는 MIT 미디어랩에서 미래 문자 체계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한글은 주요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한글의 구조가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했죠.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에 비해 평균 40% 더 빠른 입력 속도를 보였고 오타율은 60% 더 낮았습니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그 차이는 더욱 극명했죠. 이제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디지털 혁신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팀은 한글의 조합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발표했습니다. 마치 한글처럼 기본 요소들을 조합해 복잡한 명령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죠. 한글은 600년 전에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걸까요? 구글의 수석 개발자 제임스 리의 말처럼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학생의 우승으로 시작된 작은 사건은 이제 디지털 혁신의 큰 물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글이 있습니다. 런던 국제 문자 메시지 대회의 놀라운 소식은 아시아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중국 학계의 반응이 매우 흥미로웠죠. 베이징 대학의 저명한 언어학자들은 처음에는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글은 결국 한자에서 기원한 문자일 뿐이라며 한글의 독창성을 부정하려 했죠.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한글의 기본, 자음이 한자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이른바 한자 기원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쟁 속에서 베이징 사범대학교 언어학과의 왕메이 교수는 파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글과 한자의 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선 것이죠. 6개월간의 깊이 있는 연구 끝에 2022년 봄, 왕메이 교수는 베이징 사범대학교 강당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문맹률이 여전히 3.8%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사실상 문맹률 0%를 달성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발견한 한글의 과학적 원리입니다. 한글은 결코 한자에서 기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제자 원리를 가진 독창적 문자 체계입니다. 왕 교수는 발표에서 한글의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역은 혀의 모양, 니은은 혀가 위심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죠. 이것은 600년 전 세종대왕의 놀라운 과학적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한자의 상형 문자와는 전혀 다른 음성학적 원리에 기반한 창제 원리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국 농촌 지역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중국 시골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기본적인 한자를 익히는 데만 3년이 걸려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본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2달 만에 글을 읽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이징 외국어대학 리친 교수의 증언입니다. 일본에서도 한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도쿄대학교 사회학과의 다나카 유키오 교수는 최근 현대 일본의 문자 교육 위기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복잡한 문자 체계가 현대 사회에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2136개의 한자를 배워야 합니다. 거기에 히라가나, 가타카나까지. 이런 과중한 학습 부담이 일본 교육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초등학교 1학년이 1학기 만에 한글을 완전히 익힐 수 있죠. 실제로 최근 일본 내 한글 학습 열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글 학원 수강생이 2년 사이 3배 늘었고 대학의 한국어 강좌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한글 학습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K-팝이나 한류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본 최대 전자기업 소니의 UI 디자이너 야마구치 케이스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한글을 배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미래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커뮤니케이션 도구라는 것을요.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한글의 효율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관심은 일본 IT 업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쿠텐은 최근 자사의 모바일 메신저 개발팀의 한글 입력 방식 연구 파트를 신설했습니다. 한글의 조합형 입력 원리를 일본어 입력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죠. 닌텐도 역시 게임기의 문자 입력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한글의 구조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글은 기본 요소의 조합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원리를 일본어 입력에 적용한다면 우리도 훨씬 효율적인 문자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라쿠텐 개발팀의 스즈키 다이스케 팀장의 말입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2023년 상하이의 순위의 교수는 문자 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문자 체계의 학습 속도와 효과를 비교 분석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성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면서도 논리적 체계를 갖추고 있어 학습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T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의 특성은 언어 교육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은 중국 교육부의 주목을 받아 현재 새로운 문자 교육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일본의 IT 업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쿄공업대학의 나카무라 히로시 교수는 최근 일본 정보처리학회에서 주목할 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자 입력 시스템의 혁신을 서구에서만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앞선 기술이 바로 우리 옆나라에 있었던 거죠. 한글의 조합형 입력 방식은 현대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방향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제 일본도 이런 혁신적 시스템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주요 IT 기업들은 한글의 입력 체계를 연구하는 전담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와 게임 업계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죠. 한글의 우수성은 이제 더 이상 이웃 나라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파리 장식미술관과 한국국립한글박물관의 특별한 협업이 있었습니다. 글자, 예술이 되다라는 주제로 열린 타이포그래피 특별전이었죠.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단청의 화려한 색채와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어우러진 대형 설치 작품이었습니다. 서양의 관람객들은 이 독특한 문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마치 하나의 추상화를 감상하듯 한글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독일의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 마르쿠스 홀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수직선과 수평선, 점과 원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균형. 한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한글의 조형미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기역자를 보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직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응은 우주와 완벽함을 상징하는 원형이죠. 모든 자음과 모음은 이처럼 기하학적 원리에 따라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글의 특징은 현대 디자인과 놀랍도록 잘 어울립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 제인 밀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글은 동양의 철학적 깊이와 서양의 기하학적 단순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예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이제 세계 디자인계에서 주목받는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여러 디자인 스튜디오들은 한글의 기하학적 요소를 가구 디자인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의 직선미를 살린 가구들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취향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패션 디자이너들도 한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상이나 액세서리에 한글의 조형적 요소를 활용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분야에서 한글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현대 건축가들은 한글의 기하학적 원리를 건물 설계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음자 형태의 중정을 중심으로 기역자와 니은자를 조합한 건물 구조는 전통과 현대성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덴마크 디자인 아카데미의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교수는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완성된 조형 예술이자 현대 디자인의 영감이 되는 원천입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디지털 아트 분야에서도 한글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를 활용해 역동적인 디지털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춤추듯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화면은 마치 살아있는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합니다. 파리 퐁피두 센터의 문자와 예술의 만남 전시회에서는 한글을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한글이 가진 기하학적 아름다움이 디지털 시대의 예술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그래픽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한글 서예 작품을 수집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에서 현대 디자인의 영감을 얻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글은 완벽한 균형과 리듬을 가진 디자인의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현대 디자인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은 이제 세계 예술계에서 하나의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예술과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탱거리 교수는 최근 미래학자 마이크 윌시와의 대담에서 놀라운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10년 이내에 한글을 공용 문자로 채택하는 국가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과한 예측으로 보였지만 그의 주장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7억 명이 문맹 상태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문자 체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들에게 한글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의 통계를 보면 한글의 세계화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82개국 244개소의 세종학당에서 21만 6천여 명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학당 설립 초기와 비교하면 30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류 문화의 영향을 넘어 한글 자체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 서부의 라로셀 대학교에 개설된 한국어학과의 경우 신입생 정원 5명을 뽑는데 900명 이상이 지원하는 놀라운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세종학당은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2027년까지 학당 수를 350개소로 확대하고 수강생을 50만 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지 교원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뉴몰든 지역에서는 현지 학생들이 제2외국어로 한글을 선택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며 한글 교육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은 한글이 가진 특별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입니다. 논리적인 구조와 조합 원리는 컴퓨터가 처리하기에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AI 연구소에서는 한글의 구조를 분석하여 새로운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에 중요한 영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최근 문해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글을 주목할 만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서 한글이 보여준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불과 600년 전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한글이 이제는 세계인의 문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소통과 교육, 그리고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탱거리 교수의 말처럼 한글은 이미 미래의 문자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았고 인류의 보편적 문자를 창조한 것입니다. 한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정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